우리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이런 것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불법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불법에 따르는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불법에 따르는 고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들도 불법 행위를 했으면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누가 얘기를 한 거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노총의 불법 파업, 화물연대의 전면 물류 대란을 야기한 그런 이 국민적 고통을 야기시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통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반드시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죠.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진작에 그 거제도 대우조선 파업 때도 이것을 이 상황을 꾸준하게 견지가 돼야 되고요. 화물연대 1차 파업, 1차 파업 때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 파업뿐만이 아니라 더 탐사 이렇게 한동훈 장관 집 앞에 몰려가고 그걸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불법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불법에 따른 고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더 탐사를 향해서 기자 질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민노총과 화물연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 따른 그 불법을 야기한 사람은 고통을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된다. 그 고통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민노총이 지금 글쎄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죠. 물론 뭐 좌파 세력들이라든가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강도는 당연히 약하겠지만 민노총의 지금 저 동절기 투쟁, 이른바 동투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진짜 정치 투쟁 성격이다라고 아마 국민들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민노총은 이에 굴하지가 않으며 6일 총파업을 하겠다. 예, 6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 1일이죠. 2, 3, 4, 5, 6. 금토 일 월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 정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도 결렬. 이건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민노총이 지금 총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절컥 화물연대 그 협상이 타결이 되겠습니까? 정유, 철강 등 업무 명령 확대를 검토를 한다. 네, 6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파업을 하겠다. 글쎄요, 민노총이 국민적인 그 외면을 받을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민노총이 아주 그 뭡니까 파업에 대한 단일 대우로 그 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산별 노조가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야 그래도 참 우리 민노총 그 기세가 대단하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도취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국민적 지지 이거는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언제 이제 폭발을 할지 그 시기만 남은 것인데요. 그들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럴수록 우리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이런 것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불법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그들도 이게 좀 무리를 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보통 춘투라고 합니다. 춘투. 예, 한 4월 요때쯤 조직을 정비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단결합시다, 투쟁합시다라는 게 춘투인데 이제는 뭐 해도 시도 때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투, 하투, 예, 동투, 뭐 가을 투쟁, 추투,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할 게 없죠. 지금의 그 동투는 명분이 뭡니까? 명분이. 예,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원래의 이 노동운동, 노동투쟁이라는 것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생존투쟁이었죠. 생존투쟁.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이게 생존투쟁입니까? 전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물류 대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예, 이것은 그렇구나. 이들이 지금
근로조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윤석열 정부 아주 얕잡아 보는 상황이죠. 지난번 한 번도 이렇게 해봤으니 타협을 해주더라. 그래서 상당히 또 화물연대 측에서도 그렇게 이것저것 또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시지탄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1차 총파업 때 화물연대를 단단히 그 버르장머리를 딱 그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예, 포스코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죠. 예, 포스코에도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포스코에도 예,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 노조가 하나 있고요. 또 민노총 거기 소속되어 있는 포스코 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포스코에 2개가 있는 복수노조인데 그 중에서 민노총의 금속노조로 돼 있는 예, 포스코 지회가 탈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서서히 이재명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민노총이 저렇게 이 국민들 정서에 동떨어진 그런 정치 투쟁을 계속하면은 포스코 지회와 같이 민노총 탈퇴하는 것도 저는 아주 그 러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뭐 저들은 또 이렇게 탈퇴를 못하도록 아마 갖은 그 회유와 압박을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뭐 충분히 저 포스코 제2의 포스코 제3의 포스코가 나와 있습니다. 네. 포스코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 주가가 어제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예, 손절을 축하한다. 그 민노총 손절하길 잘했다. 그렇게 하니까 주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주가가 꼭 노조 탈퇴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 플러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정치 투쟁을 일삼는 화물연대와 민노총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포스코 지회장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민노총 정말 이거는 우리가 탈퇴를 아니할 수 없다. 조합비는 수억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스코 지회에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민노총에 우리가 엎드려서 민노총 소속으로 될 이유가 하는 게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포스코 이 지회장이 오늘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의 민노총을 등을 돌리는 그런 그 사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예, 운송 거부를 일주일 했더니 산업계 피해가 1조 원이 넘어섰다. 네, 정말 참 이 눈덩이 같은 적자 보이죠.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철강 8천억, 시멘트 1,000억 손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예, 이것은 다 이제 산업자원부라든가 각 협회, 철강은 철강협회, 시멘트는 시멘트협회 이런 데서 이제 집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된 건데요. 주유소 곳곳이 품절이다 하는 얘기는 글쎄요, 뭐 제가 앞서 지금 들어가는 말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어제 저녁 늦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휘발유를 넣으려고 했더니 2군데나 일찌감치 품절입니다. 3일 동안 기름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만 그 걸려놓고 일찌감치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서 참 예, 그렇습니다. 전국 주택공사 200곳이 올 스톱됐다. 건설 자재가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뭐 레미콘 시멘트가 없으면 레미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건설 현장은 스톱이 될 수밖에 없죠. 석유화학도 출하 차지력이 2천억이 넘는데 토요일부터는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 현장이 스톱이 되면은 여기서만 그칠까요? 건설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예, 일용직 노동자들도 다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날이 추워서 자발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일감이 없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피해는 연쇄 도미노로 이렇게 착착착착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계 피해가 줄잡아 1조가 넘다. 지금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거의 멈춰서다시피 한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정치 투쟁이라는 예, 그 산물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11월 말 12월 초에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이나 마찬가지인 이렇게 총파업을 나선다라는 것은 당연히 정치투쟁의 성격이라고 이건 뭐 누구라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노무현 때도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친노동권 아닙니까? 네. 친노동계 변호사였고 근로자와 뭐 이런 의회를 많이 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때도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노무현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다. 그리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고 바로 문재인이 자신의 쓴 책에 나옵니다. 책. 자신이 쓴 운명이 노무현 관련 노무현 때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무현이 가장 아주 화를 많이 냈다. 이렇게 화를 낸 적을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노동권을 자처하는 노무현임에도 화물연대 파업엔 아무 공감을 하지를 못했다. 저들이 저 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그 열악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 생떼를 잡은 정치투쟁이다라고 하니까 노무현도 저렇게 화를 낸 적은 본 적이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문재인이 자신의 책에서 지적을 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물연대 민노총의 이 진상, 이 그대로 어떤 실상인지가 그대로 노무현의 성남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법에 따른 고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다짐, 이른바 노무현 정권과는 확연히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시동을 걸었다는 그 의미로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화물연대가 요구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이 지금 뭐를 들고 나오네요. 그 뒤에는 또 민주당 이재명을 그린 건데 민주당이 또 드러나오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검찰이 이재명을 달고 있다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화물연대가 들고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것은 불법 행동이다라고 이상문 장관이 뒤쫓아가니까 그 뒤에는 민주당 이재명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내가 너를 장관직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쫓아가니까 그 뒤에 불법 선거자금으로 검찰의 칼을 들고 이재명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건 아주 진짜 코믹하면서도 현 상황을 한 컷에만으로 잘 아주 다듬은 수작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또 한 만평이 기다리고 있죠. 만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협치 말고 협업. 민노총 파업, 민주방송법,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마술사, 투사죠, 투사 윤석열 앞에 민노총 파업이라는, 긴 뿔들, 투가 달려오는데 또 왼쪽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와중에 정말 아주 안팎으로 민노총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국정 발목을 꼭꼭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어제 밤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야, 협업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금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평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까 해가님 또 김재선 스패너의 말씀대로 좋아요를 지금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살짝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봐 주시면 주실수록 수백 개가 모이면은 또 많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또 추천 동영상으로 쭉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가 중요하죠.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아직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눌러봐 주시고요. 또 지금 힘차게 구독자 배가 운동을 애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구독자가 되셨지만 주위에 구독자 한 분이 새로운 한 분을 좀 이렇게 구독으로 연결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